그 리듬, 편집 리듬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리듬이란 것이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고 있는 지점들이 메트로놈이 있죠. 이렇게 똑딱 4분의 1 박자로 똑딱 똑딱 이렇게 하는 게 리듬감인가?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리듬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거죠. 아, 내가 5초 대략적으로 내 영화를 다 카운트 해보니까 이게 거의 평균 5초 정도더라. 또는 3초짜리 또는 2초짜리 이렇게 컷의 이렇게 페이스 자체를 어떻게 둘 거냐 하는 것들은 4분의 4박자다, 4분의 1박자다 이런 기준점을 주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리듬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잠오는 리듬이죠. 규칙적으로 뭐가 반복적으로 나온다. 몽따주 씬을 리드미컬하게 그런 식으로 편집할 수는 있지만 이야기의 방식들이 3초, 3초, 3초 끊어진다면 이건 참아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듬이란 것은 메트로놈은 아니다. 리드미컬하다는 것들은 제일 궁극적으로는 그 메트로놈이 안 보이는 단계예요. 그 메트로놈처럼 똑딱 똑딱 이게 의식되지 않는. 그러니까 카팅이 안 보이고 이 컷의 페이스도 안 보이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리드미컬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그 퍼커션 이런 소리를 내는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퍼커션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만들어 주잖아요. 뭐 기타가 이렇게 치고 있으면 뒤에서 드럼을 쳐서 이 속도로 가. 이때 악센트를 탁탁 집어주는 게 있다면 카팅은 안 보여주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듬을 내가 인지를 한다는 것들은 컷이 보인다는 것은 관객들로 하여금 거리를 만들어 주는 거겠죠. 오히려 카팅을 했는데 카팅한 게 인식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겠죠. 다시 말하자면 불연속적인 이 편집을 연속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하지 카팅 포인트가 다 보이게 한다면 잘못된 편집이겠죠. 그러니까 리듬이라는 부분들은 이런 전체에 있어의 어떤 흐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하지만 몽따주 편집처럼 규칙적으로 툭툭툭툭 하는 부분들은 어떤 지점에 특화된 지점이지 영화 전체를 그렇게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강박들은 좀 버려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리드미카다 하다는 게 그 규칙성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좀 하모니만의 문제는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똑딱에 자꾸 강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안에서만 자꾸 범주를 돌리는데 똑딱 멈추네. 이런 게 오히려 리듬에 영상 리듬에는 가까운 지점이거든요. 이 규칙성이란 것은 당연히 우리 뭐 호흡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좀 맞춰서 카팅이 짧아지면 우리 긴장들도 올라가고 이런 건 당연히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죠? 근데 이게 규칙적일수록 우리는 점점 이렇게 카팅 포인트가 드러나든지 잠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컷이라는 부분들은 리듬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리듬을 만든다, 또는 하모니를 위해서 카코포니한 걸 만든다, 이런 생각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드미컬한 이거는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은데 대단히 인위적으로 보일 뿐더러 엉뚱하게 이상한 방향의 이렇게 영상 문법에는 아무 하등 관계없는 뭔가를 창조해내는데, 그러니까 리듬에 대한 영상 문법적인 개념들과 음악적 개념들은 상당히 다른데 리듬이란 것 자체가 거기에서 좀 온 용어다 보니까 이상하게 이해를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더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추격신이 있다.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리듬 맞죠? 근데 그거 3번 보면 과연 관객들이 재미있을까요? 달려갔는데 갑자기 벽을 맞아요. 근데 벽을 넘으려 하는데 벽이 무너져 버렸네. 이거는 그럼 리드미컬하지 않는 걸까요? 그러니까 카코포니하게 벽을 맞이하는 단계, 또 그걸 또 뛰어넘었는데 또 다른 게 뭐가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영화를 보여주면 그렇죠, 빠르게 컷 보여주다가 갑자기 고속 촬영 샷이 나오기도 하죠.
길게 뭔가 뛰어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또 초피하게, 이렇게 리듬 자체가 기계적이지 않는 것, 메트로놈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규칙성이 꼭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모니, 카코포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러운 리듬을 발생시킨다는 것. 메트로놈이라는 것은 컷의 그 기본적인 길이, 전체적인 길이가 여기는 조금 롱 테이크 중심이야, 좀 초피해, 이런 정도의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지,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3초니까 기네, 5초니까, 이런 생각은 좀 다르게 가야 된다는 것. 특히나 각 씬별로 더 나아가서 전체 플롯상에서 위치하는 페이스들은 다 다르다. 초반은 설득을 위해서 느리게 간다면 후반에서는 훨씬 빠르다. 이런 것들이 앞에 말씀드린 부분들이에요. 롤러코스터를 이렇게 타보면 이 지점들이 유사하게 영화처럼 그 공식들이 약간 있거든요. 마지막 턴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턴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앞에서는 높은 또는 빠른 이런 접근을 했다면 뒷부분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대치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뭐 돌면서 또 속도는 최대치, 뭐 이런 식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처럼 영화적인 플로팅에 있어도 그런 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앞에 인트로 때 있는 그 편집의 페이스와 클라이막스에 있는 편집 페이스는 분명히 다릅니다. 더 나아가서 스토리의 설명에 있어도 앞 단계에 있으나 클라이막스에 있어는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예컨대 클라이막스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인식이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는 스토리에 있어도 A, B, C, D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A, B 날리고 C, 또는 A, B, C 날리고 D로 가도 관객들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리듬을 끝까지 유지했을 때는 우린 지루하게 느낀다는 거죠. 같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편집의 리듬, 카팅의 속도도 다르지만 이야기적 속도도 달라지거든요. 성큼성큼 지나 스켈론으로 도달해버린다. 이런 게 클라이막스에 필요한 편집의 방식이고, 인트로에서는 찬찬하게 주어 달아주고 배경 달아주고 수를 달아주면서 관객들이 점점 이 영화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편집 자체의 페이스도 틀리고 접근한 방식도 틀리고 스토리의 전개의 그 궤적도 상당히 틀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시나리오 스토리텔링을 좀 기반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이 어차피 100편은 극영화 일반 상업 영화를 보고 한 편을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다면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위해서 관객들이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야기적 틀, 이거를 내러티브 영화를 존중해 주면서 다큐멘터리 영화라는 이 특성을 좀 위에 얹힌다 할까요? 그런 플로팅이 갔을 때는 훨씬 더 대중들이 이런 뭐랄까 힘을 쓰지 않고 다큐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큐 영화를 보기 때문에 조금 감내를 해줘야 되겠구나, 또는 이런 태도로 아주 끝까지 집중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영화인지 다큐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다큐구나, 재밌네, 이 정도로 좀 다큐멘터리의 플러스는 새롭게 자꾸 개발하려 하지 말고 기존 틀에 있어 기존 틀 자체가 관객들의 소통하는 방식 또는 관객들이 기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기존 틀 안에서의 이야기적 배치를 저는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